복각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듀랑고 빈티지, 미국의 듀랑고에서 1800년대 원포켓 버클백 진이 실제로 경매가에 1억이 좀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었어요. 경매를 통해서. 그동안 1900년대 이전의 퍼스트 데님은 아카이브나 오리지널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들이었어요. 바지 한쪽이 잘려 있거나 실제로 착용을 하고 어떤 스타일링을 매치하기엔, 그러니까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년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복각을 하는 이유는 그런 스타일링이나 그런 아카이브들을 보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만듦새에서도 지금 현대에 만들어진 옷들보다 더 좋은 만듦새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카이브들을 갖고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해내는 일을 복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카이브들을 그대로 복각을 하는 일들도 있지만, 좀 웰메이드라고 만들어진 제품들의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또 만들어내는 것도 재해석, 복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복각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데님의 체인 스티치나 어떤 봉제 기법에서 현대에 들어와 새로 생긴 봉제 기법보다 더 만듦새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구성이나 좀 더 착용을 할 때 오래 착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에 관한 그런 것들이 더 웰메이드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래서 현대에 다시 이것들을 가져와 새롭게, 더 튼튼하게, 좀 빈티지에서 지혜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도 현대에 만들어진 짜여진 원단보다도 50년 전, 100년 전 구직기를 통해 짜여진 원단들이 조금 더 밀도가 있거나 조금 더 질긴 특징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 2000년대 그 이후 지금 만들어지는 제품들, 옷에 한해서 원단들 또한 원단을 짜내는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현대에 들어와서 원가 마진이나 이익에 대한 어떤 절감, 그리고 좀 더 생산성,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간과되는 부분들이 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빈티지의 원단들을 보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불필요한 과정들이 많지만, 그 불필요한 과정들 때문에 좀 더 밀도 있게 짜여지고 좀 더 탄탄하게 짜여지는 원단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셀비지 데님 또한 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워싱의 페이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색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현대에 들어와 어떤 자본주의나 대량화 이런 거에 반해 빈티지 쪽에서 100년 전 당시에 짜여진 원단들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짜여지고 시간과 불필요한 과정들을 더 거침으로써 좀 더 밀도 있고 좀 더 내구성 있는 원단들을 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봉제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또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다음이 복각과 재해석을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각과 재해석은 일단 오리지널 컬처,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하거나 어떤 아카이브가 되는 제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복각과 재해석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브랜드의 디렉터의 기준이나 이런 취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복각을 어떤 라벨이나 그 라벨의 직조마저도 복각을 해내는 어떤 실명 복각이라는 제품도 있고, 어느 정도 웰메이드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가져와 재현해내는 것도 복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찌되었건 그 모티브가 되는 오리지널 아카이브를 갖고 있고 웰메이드라고 하는 그 디자인, 디테일들을 모두 그대로 재현해내는 걸 저는 복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단도 짜내고 리벳이나 부자재들, 그리고 라벨이나 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빈티지 아카이브를 갖고 그대로 재현하는 걸 전 복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디렉터들마다 그 취향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고 그 아카이브들을 경험을 해봤을 때 조금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거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감성에 맞게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조금 더 변형하는 것들을 저는 재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50년대 드리즐러 자켓,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카이브는 실제로 안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 모터사이클을 이용을 하거나 뭐 한국의 기후에는 보온성을 더하기 위해 어떤 안감을 추가한다라거나 좀 얇은 어떤 원단을 조금 더 밀도 있는 원단으로 바꾸거나 두께감 있는 원단으로 바꾸거나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걸 저는 재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마저도. 따라서 뭐 누군가는 실명 복각까지 한다라는 걸 복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디테일이나 웰메이드라고 하는 요소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도 복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정도 브랜드의 감성을 더하거나 브랜드의 디렉터가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재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복각 문화는 어찌되었건 일본에서 온 문화고 형성되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밀리터리나 밀스펙을 복각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실명 복각이나 굉장히 작은 요소들까지도 그대로 재현해내는 브랜드가 있고 제품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또 복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복각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도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뭐 가격이 비싸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각 제품이나 어떤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오리지널 아카이브, 정말 웰메이드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들을 좀 관찰하고 뜯어보고 그걸 실제로 들고 어떤 제작을 하기 위해서 뭐 자수를 친다라든가 어떤 업체를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한다라든가 그랬을 때 저도 경험상 100 중에 99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은 현대에서 어렵다. 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뭐 생산성이 안 나온다. 뭐 이런 부자재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듣고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 부자재들을 갖고 오고 또 원단을 직접 생산을 해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제작하는 공임 비용이라든가 원단의 비용, 부자재의 비용이 사실 현대에 만들어진 옷들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판매가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치만 또 무조건 복각이 좋고 이게 끝판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오리지널 문화는 한국에서는 아직 좀 대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기보단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자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대중들이 오리지널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생산 과정이나 복각 제품, 뭐 재해석하는 그런 브랜드들의 제품들, 그런 것들에 대해 일찌감치 이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요가 일어나고 공급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건 오리지널 빈티지 문화가 많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또 그런 복각을 가져와서 또 국내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마냥 좋다, 오리지널이 최고다, 복각한 제품들이 끝판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일본 문화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국내 분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주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좀 어그레시브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단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가까운 나라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거기서 배울 점도 있는 건 확실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만의 것을 좀 키우고 그들이 잘했던 황금 시대를 배우되 이제는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우리만의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생겨난 이 복각 문화가 무조건적으로 끝판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단, 물론 퀄리티적으로나 뭐 제품의 본질적으로나 굉장히 잘 만들고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소비자분들은 기준을 갖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품들이 어떤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그런 모티브들이 나한테는 재미있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을 때 내가 이게 맛있게 느껴지는 건지, 또 그냥 마냥 좋다기보단 어떤 핏을 갖고 있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는 어떤 실용적인 기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는 마음에 들고 나는 또 이게 그 가격에 대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런 좀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건강한 좀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고 좀 더 건강한 장르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이 빈티지 씬과 복각, 어떤 재해석을 하고 그런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저 또한 어려서부터 많은 도쿄의 경험들과 일본이나 해외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서브컬처를 경험하고 배우고 거기에 많이 좀 젖어 있거나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브랜드 디렉터로서 새로운 걸 제작을 하고 또 우리만의 것들을 재창조해서 거기서 배워서 우리의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도쿄의 브랜드마저도 사실상 아메리칸 컬처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기후나 문화에 맞게 재해석해서 다시금 재수출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들을 배우고 우리 거에 맞춰서 또 재해석을 해내고 또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그렇게 우리만의 어떤 문화나 장르를 좀 변형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국내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상 오리지널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들, 뭔가 올드스쿨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너무 그 모티브를 가져오거나 아카이브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미 일본이나 미국, 영국에서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아카이브들만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한다라는 게 그것 또한 멋지고 대단한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지만, 사실상 그것들만 하기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도 몇 년간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아카이브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보여주지만,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아카이브들은 또 오랜 브랜드들에서 이미 해왔던 것들이 많아요. 퍼스트 데님이라든가 N1 밀리터리 덱자켓이라든가 이미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아이템들은 일본에서 이미 주류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브랜드 디렉터의 입장으로선 좀 요새는 굳이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런 생각을 토대로 몇 년 전부터 그런 시도들을 저는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3년 전에 저희가 발매했던 부츠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웨스턴적인 요소의 자켓이라든가, 제가 브랜드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아이템들을 기획할 당시에 국내의 빈티지샵들을 돌면 보통 취급하는 제품들이 밀리터리나 워크웨어, 로커빌리, 이런 기존의 일본이나 타 미국에서 주류로 형성되어 있는 씬의 제품들을 취급하는 빈티지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빈티지샵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있는 걸 찾아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브랜드 디렉터는 아직까지 재조명 받지 못하거나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제품이나 컬처들을 가지고 와서 감성이나 스타일링을 통해 보여주고, 또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이제 빈티지샵에서도 웨스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아카이브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어떤 웨스턴 셔츠라든가 리바이스 517, 그전에도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국내의 동향은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못했던 어떤 컬처들을 국내 브랜드들이 조금씩 웨스턴적인 요소들도 보여주는 브랜드들이 있고, 또 다른 걸 보여주는 브랜드들이 있고, 또 올드 클래식을 보여주는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 브랜드들이 좀 대중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소비자분들이 계시죠. 이런 브랜드 제품을 살 바엔 오리지널을 사지, 오리지널을 찾아서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저는 이게 브랜드 디렉터고 옷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건강하고 그렇게 장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는 어떤 컬처나 아카이브들을 가지고 새롭게 재조명하고 아직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제품들을 발굴해내고 그걸 보여주는 게 브랜드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소비자분들은 새로운 컬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런 웨스턴적인 제품들이 현대에도 굉장히 멋있게 착용할 수도 있구나. 근데 나는 오리지널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또 빈티지샵 쪽에선 그런 경향들을 파악하고 또 어떤 바잉 트립을 통해 그런 아카이브들을 가져와서 또 보여주고,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유기적인 상호적인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복각과 재해석 그리고 제작을 하는 브랜드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단순 이미 1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빈티지 아카이브들을 경매를 통해 가져오고 그거를 대중들에게 새 제품으로서 보여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아직까지 재조명받지 못한 어떤 컬처들과 빈티지 아카이브들을 가지고 와서 감성이나 스타일링을 통해 새롭게 보여주고 또 빈티지샵 쪽들은 그런 것들에 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바잉하는 제품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내추럴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또 다음번엔 새로운 이야기들을 내추럴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